예, 탈북어민의 이 강제 북송이냐 아니면은 범법자를 당연히 돌려보내는 것이 맞았느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꼬리를 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재인 정부가 북송 어디 탈북어민을 북한으로 보낸 것이 과연 적절한 처사였는지 아니면 국내에서 국내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2019년에는 북으로 돌려보낸 것이 적절했다라고 평가했던 지금의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부적절했다라고 입장을 180도 바꿨어요. 바꾼 이유는 또 뭘까? 여러 가지가 이제 궁금해집니다. 관성동 원내대표 얘기랑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 얘기를 좀 듣고 네 분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 어민을 흉악범으로 규정하면서 강제 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탈북 어민의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흉악범의 북송이 정당했다면 왜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 대책을 검토할 것입니다. 16명의 어민을 살해하고 넘어온 흉악범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애초에 대한민국으로 귀순하려고 하지 않고 자강도나 딴 쪽으로 도망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네. 순수한 의미의 귀순으로 보기 좀 어려워서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북송한 건데 이걸 자꾸 문제 삼고 있네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걸요? 이게 그렇게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면 그때 북송했을 때 왜 가만히 계셨어요? 그때 항의하시지?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예.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걸 보면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어제도 네 분 패널에게 이게 과연 적절한 조치였느냐 아니냐 이제 OX를 했어요. 2대2로 갈렸어요. 오늘도 비슷할까요? 아니면 3대1일까요? 예. 어떻습니까? 2019년에 이 동료선원 16명을 죽이고 도주 중이던 북한 어선을 우리 군 당국이 납포를 했고 납포 과정에서 이 납포한 그 탈북어민 2명을 이제 북한으로 돌려보냈는데 이 돌려보낼 때 이 판문점에서 안 가기 위해서 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서 강렬히 저항하고 심지어 벽에 머리를 찢는 그런 일까지 있었던 이 두 사람을 보냈고 사후적으로는 그 두 사람이 총살당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요.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게 과연 인도주의적 인권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할 일이었느냐 아니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처사였다 생각하시면 O 들어주시고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부적절한 처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X로 하겠습니다. 꽂아주십시오. 예. 우리 최경철 의원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왜 그때 지금 어제 이제 저희도 봤습니다만은 이 김무성 전 대표라든지 이해운 당시 이제 뭐죠? 국정원 상대로 하는 조정위가 뭐죠? 정보위 간사. 예. 이해운 의원.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잘했다라고 했어요. 흉악범들을 어떻게 우리 남한에다가 둘 수 있느냐. 당연히 돌려보냈어야지라고 하면서 막 이런 평가를 내리셨는데 자, 하태경 의원 등 지금의 이 TF팀에서는 왜 그 당시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그러면 그때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시지. 합심조에서 일단 수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2명의 어선을 데리고 와서 그 합심조에서 수사를 한 결과를 국정원에서 정보위를 통해서 얘기를 했겠죠, 의원들에게. 할 때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분석하고 자신들에 맞게 가공해서 정보위원들하고 설명했겠죠. 이 사람도 흉악범이고 여러 명의 선원을 죽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그런다. 난 죽어도 공화국으로 가려고 한다. 가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앞으로 부담도 들고 해서 돌려보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그렇게 당시 정부 국정원이 그러면 이제 이해운 의원이나 김무성 전 대표 같은 야당 의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당시에 그 언론 보도에 다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흉악범이고 그리고 가더라 죽더라도 공화국에 간다. 가서 죽겠다. 이게 다 이렇게 막 언론에 저항한 나왔었죠. 게 아니고 그렇죠. 감추고 이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정보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했겠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어부들을 불러서 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국정원이 설명하는 대로
서면으로 받았을 터이고 자신이 질문을 했을 때 국정원이 그렇게 설명을 했을 거니까 그래서 지금 고발을 해놨지 않습니까? 당시 북송이 잘못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된 정보에서는 당시 힘없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무슨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이 정보를 획득하고 보니까 아 그때 정보가 다르네. 그때 우리한테 설명했던 정보와 다르니 다시 한번 보고 그랬다면 그때의 정보 책임자들이 잘못됐으니 검찰에 고발하고 다시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처음에는 나는 그냥 북으로 공화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판문점에서 이 선을 넘으려고 하니 갔다가는 처형당할 것 같아서 저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서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친 거라면 그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건 그 가능성도 저 사진만 봐도 그분들이 북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신들이 돌아가려고 그러면 저렇게 난리를 피웠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신들이 돌아갈 때도 당당하게 가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야 자기들이 공화국에 가서도 뭐 대접을 받을 거 아닙니까?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상식 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합심조가 조사했던 것이 완전히 엉터리였다. 이렇게 예. 볼 수밖에 없다. 이건 합리적 의심이죠. 예, 기순 의사를 명백히 밝혔는데 강제로 북송될 때 나오는 태도 저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당연한 거죠. 김영주 의원께서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X표를 두셨어요. 이게 약간 이제 궁금해집니다. 김영주 네. 의원께서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뭐 북송 자체가 뭐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 다만 이제 제가 문제 삼는 것은 기간이 너무 짧았다. 조사 기간이. 5일 만에 보낸 게. 예.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 가지 우리가 기순한 동기가 진정성이 없다면 그럴수록 더 왜 기순을 했는지 또 왜 넘어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통상 2-3달 정도의 조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북송을 해야 될 판단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 그럴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그런 종합적인 결과, 지금 현재는 북의 정보 SI를 통해서 급격하게 보내준 거 아닙니까? 예. 너무 짧게. 그리고 저들이 또 16명을 살해했다는 것도 SI, 그러니까 첩보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한 정보였다고 나오죠.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거보다는 정말 중립적으로 이분들에 대하여 그야말로 좀더 충분히 남한에서 조사했어야 된다. 재판을 받는 게 좋은 건지 예. 아니면 남한의 여론이 그때 당시는 오히려 빨리 북으로 보내라 제 흉악북들 그게 더 그 당시에 우위였던 정보였습니다. 이혜원 의원조차도 동의했던 그런 분위기였고 그렇지만 또 실제로 저런 그 탈북 다시 이제 북송할 때는 적집 자살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합니다. 인도주의 과정도. 차원에서 예, 민간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존중하든지 근데 우리가 남한 정부의 정부적 판단에 의해서 하든 어쨌든 북송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충분한 조사와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했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는 북송한 것이 비난한 것이 아니라 아주 급박하게 무리하게 빠른 방법으로 예.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했다는 것이 저는 오점을 남겼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 남북 양 정상이 참석하는 그 직전에 저렇게 급하게 이루어진 그것도 경찰 특공대원을 이제 민간인 복을 입게 해서 그때 투입했다. 군인에서도 거부를 했잖아요. 협조를 거부했잖아요. 그런 점들이 아쉬워서 X표 든 거지 네네. 뭐 보낸 것 자체가 보낼 수 있는 잘못됐다. 거죠. 우리 그건 국민들의 아니다. 여론이나 종합적인 판단으로 봐서. 오를 드셨는데 우리 김종현 행정관님 얘기 듣고 그러면 이제 우리 저 김재수 위원장님 듣겠습니다. 그 전에 하태경 의원하고 윤건영 당시 국정상황실장이었나요? 예, 이분의 얘기까지 좀 듣고선 두 분 얘기 듣겠습니다.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다 속인 거죠. 국민도 속이고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속이고 청와대도 속이고 심지어 민주당도 속이고 다 속인 거죠. 당시에 이제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좀 이런 식이에요. 귀순의 뜻은 있었으나 진정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만약 흉악범이라면 예. 귀순의 100% 진정성이 있는 거죠. 아니 흉악범이면 북한에 돌아가면 고문의 총살인데 한국에 남고 싶지 누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발표도 사실은 모순이 있었던 거예요. 흉악범이지만 귀순의 진정성이 없었다는 게 네. 사실 자기의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자기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북한 어선에서 16명의 무고한 인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리고 앞서 하태경 의원이 계속해서 귀순의 진정성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그 부분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이 붙잡혔을 때 한 명은 웃으면서 죽자 웃으면서 말하면서 죽자. 아예 삶 자체를 포기하려고 했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예.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그러면 국민의 세금으로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를 보호해야 되는 결과적으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과연 온당하냐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예, 통일부 자료를 보니까 탈북해서 기순한 북한 주민 가운데 뭐 항공기 납치라든지 테러, 집단 살해와 같은 국제 형사 범죄자도 있고요. 살인과 같은 중대한 비정치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 남한으로 기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23명 정도가 우리 남한의 그런 소위 말하는 흉악범들, 테러범들, 범죄자들이 기순해서 우리 지금 남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어떻게 우리 남한에 살 수 있을까? 이 민주당이나 아니면 당시 지금 들었던 윤건영 당시 국정상황실장의 주장대로는 이 사람들도 다 북으로 보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단 하나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순 의사를 밝혔다는 거고, 윤건영 의원 주장을 들어보면은 당시에 저 2명의 어민은 기순 의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세요, 김정국 전 행정장님? 그러니까 뭐 이제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예를 들면 좀 X를 올리셨는데 저도 그 말은 동의해요. 왜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또 그다음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 유연하게 이제 1차장의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이 되면서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쉽습니다만 그 당시에 정부의 판단, 그다음에 소위 여야의 판단을 저희가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국정상황실장으로 있었던 윤건영 의원의 얘기에 의하면 첫 번째 얘기의 내용은 16명을 살해해서 자강도로 가려고 했었다.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했던 게 아니었던 거죠. 납포한 거죠, 우리 예, 군대들이. 그래서 이 상황은 미리 알았다. 감청이나 SI 정보 통해서 미리 알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해를 한 사람들인 거죠. 이 내용을 알았다는 것이고 NLL 부근에서 우리 군이 발견을 했는데 이틀 동안 계속 도주를 했었다. 그러다가 그 마지막에 다시 나타나서 공포탄을 쏘고 특전단까지 투입해서 납포 체포를 했다. 이런 정황 자체들은 귀순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체포하는 순간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체포 시 웃으면서 죽자, 멋있게 죽자라는 언급을 했다. 이 모든 정황 자체들은 귀순할 의도가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우리 군에 의해서 납포, 체포되는 상황에서 자포자기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황 자체들은 귀순의 의도가 전혀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살해자라고 하는 건 말씀하신 국제난민법에 의해서도 예를 들면 이런 어떤 흉악범 같은 경우는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이탈 주민에 대한 보호법 창에서도 그럴 수 있는 예외 조항들이 분명히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고요. 정보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지금의 이제 여당입니다만 이혜원 정보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론 브리핑으로 소위 탈북한 것에 탈북 어민 2명이 선원 16명을 살해한 도주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다 방송에 나왔던 것처럼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살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당연히 추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했던 거죠.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통일부가 내놨던 사진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황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통일부가 그럼 그때 몰랐습니까? 통일부가 찍은 거잖아요. 그때 알았을 거 아니에요. 통일부에 있는 직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예를 문제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해경이든 국방부든 국정원이든 통일부든 정부가 바뀌니까 본인들이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동일하게 평가했던 부분들을 180도 바꾸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 원래 그렇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들이 다 바뀌죠. 그럼 제가 볼 때는 바뀐 정부에서는 그런 잘못된 그 라인 결정 라인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죠. 조치 안 취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공무원들이 나와서 근데 잘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땐 괴우 문제가 많은 거죠. 전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일 동안 합동 조사를 했던 신문 내용들 좀 공개할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훈 국정원장,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장 당시 정의원 설명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2명의 어떤 북송한 분들의 인권도 중요합니다만 16명의 살해된 분의 인권도 중요하고요.
또 이 일을 했다고 계속 예를 들면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서훈, 정 의원 이 두 분에 대한 인권도 중요해요. 이 자체를 갖다 예를 들면 2명을 북송했다고 해서 나머지 분들의 인권마저도 예를 들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좀 조용히 좀 이건 조사해서 증거 가지고 얘기해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검찰이 이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넘어갔잖아요, 검찰로. 아, 근데 지금 일단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반인도적 범죄라고 딱 규정을 져버리잖아요.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 아까 예를 들면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사진 하나잖아요. 사진 하나로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 이건 반인도적 반인류적 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께서? 저는 이게 한동훈 의도가 있다는 법무장관이 거죠. 그랬어요.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수사하도록 하겠다. 윤석열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럼 수사한 다음에 말씀하시죠, 대통령실에서. 아직 수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니까 제가부터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거기만 적용되고 여기 적용 안 되고 뭐 이런 겁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대목을 이제 우리 수사 당국이 또 이제 법무부든 뭐 대통령실이든 한번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섭 위원장께서 이제 X를 드셨어요. 네. 이제 뭐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뭐 새로운 관점이나 포인트 또는 새로운 결정적 증거를 제시할 부분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 말씀 주신 대로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전 정부와 현 정부의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 누군가 잘못한 건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강제 북송된 이 어민들, 이 어선 이 사람들이 어쨌든 뭐 죽임을 당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이 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형됐다라는 얘기가 뭐 일부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이 죽음을 당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일 수 있었다. 국민이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사실 이 사람들이 흉악범인지 여부, 뭐 흉악범이겠죠. 뭐 민주당과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것까지 뭐 조작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보장돼야 되는데 일단은 유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 논리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이들에게 귀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근데 사진 한 장에 보여주듯이 사실 귀순 의사는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뭐 귀순 의사 이 서명까지 했다고 하는데 진정성을 의심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정성까지 의심할 정도로 예를 들면 관시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통일부 관계자들이 그거를 지금 의심을 했던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강제로 북송을 해야 되느냐, 법률적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해석이 좀 날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안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급하게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이 사람들에 대한 인도 요청까지도 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빠르게 했느냐? 그러면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저는 이 해석의 어떤 뭐 논리적 강화를 해주는 다른 사건은 비슷한 사건이 우리 얼마 전에도 있었잖아요.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에서 월북으로 굉장히 금방 단정을 지어버렸다라는 것. 그러면 도대체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논증 절차에서 하나만 딱 걸림돌이 덜려도 북송하거나 월북으로 단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면 다분히 정치적 이유였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이 헌법상 우리의 영토는 이제 한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국민도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으로 헌법상 이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우리가 보호하고 또 이제 재판도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북한에서 이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은 뭐 증거나 이런 것들이 다 북한에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수사 당국이나 아니면 재판부가 그 증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처벌을 하거나 뭔가 이 재판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탈북해서 넘어오는 북한의 범죄자들을 우리 법으로 단죄하기는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은 윤핵관으로 불리는 핵심 중에 핵심들입니다. 그리고 두 분은 장제원 의원의 말을 빌자면 브라더입니다. 브라더, 형제관계. 영원한 형, 영원한 동생으로 불리는데 자, 이준석 대표 문제 윤리위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이 두 사람 사이가 멀어졌다, 갈등을 빚고 있다, 분열한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계속 나옵니다. 그랬더니 두 분 모두 굉장히 언론의 그런 보도에 대해서 옳지 않다, 부적절하다 이런 이제 평가를 내놨습니다. 두 분 얘기 좀 듣겠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석은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에서 자꾸만 그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물으니까 내가 얘기를 한 거고 장제원 의원과는 사이가 좋습니다. 내일 정신 같이 하기로 했고 또 수시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우리 당이 지금 위기 상황이고 어려운데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그런 면에 집중을 해야지 무슨 개인 간에 무슨
무슨 뭐 갈등이 있는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적절치가 않다. 그리고 장지원 의원이 말한 것처럼 한 번 형은 영원한 형인 것처럼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입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권성동 대표하고 뭐 불화다, 뭐 갈등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한 적 없어요. 한 적이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한 마디라도 한 거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근데 그냥 억측이고 그냥 갈등이다, 불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일 권성동 원내대표랑 오찬하시는데 어떤 분이 먼저 제안하실 아니, 거예요? 성동이 형하고 늘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해요. 예? 그 점심 먹는 걸 또 뭐 하도 언론이 저한테 텔레그램도 보내고 그래서 밥 한 끼 먹는 거 안 되나? 예,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왜 자꾸 언론이 갈등인 것처럼 몰아가느냐라고 이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어요. 특히 이제 장제원 의원은 조용히 있는데 원내대표도 아니고 아무 당직도 없으니까 조용히 있는데 왜 자꾸 언론이 자기를 들쑤시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언론은 이제 팩트와 이 진실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이 추론에 의해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면 안 되는데 뭐 네 분 모두 그 두 분이 아닌 이상 두 분이 진짜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쨌든 나름 네 분의 의견을 좀 주관적인 견해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갈등이 있다. O. 아니다. 두 분 말씀대로 언론이 몰아간다. X. 이렇게 몰아가세요. 세 분은 지금 이게 갈등이 없다고 두 분이 방금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몰아가세요? 최경철 의원님 왜 몰아가세요? 두 분 갈등 몰아가는 게 없다는데. 아니고 뭐 제가 취재한 바로는 조금 갈등이 있는 것 아닌가. 그게 몰아가는 거예요. 취재 결과를 좀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예, 근거는 뭐 정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종이를 이렇게 쫙 찢듯이 분할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권한을 이 권력을 권성동 얼마 가지고 장제원 얼마 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가진 사람이 다 먹는 겁니다. 이게 정치 권력이라는 게. 위너 텍스 올.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두 분도 지금 여당으로 쏠리는 엄청난 권력을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 분할하려니까 분할이 쉽지 않으니 갈등이 생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이 두 사람이 왜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런 근거는 알겠습니다. 결정적 증거, 갈등설의 결정적 증거. 저는 민들레 모임을 장제원 의원이 만들려고 그랬을 때 예. 권성동 의원이 하는 말을 보고 이 두 사람이 서로 협의하는 사람들은 아니구나.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공식 석상에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예. 얘기했지 않습니까? 권성동 그게 원내대표가. 갈등의 씨앗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형 동생이면 동생 이거 하지 마. 이거 지금 시끄러워. 이렇게 전화로 할 수 있었을 텐데 민들레 모임이 아주 위험한 모임이에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공식 석상이자도 꾸중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만 봐도 이 두 사람이 권력을 갖고 어느 정도 갈등 요소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봐서도 사실 이 두 분이 당권에 대한 욕심이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래를 봤을 때도 갈등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알겠습니다. 갈등 관계에 이미 진입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몰아가는 게 아니라 갈등설에 나름 충분한 근거는 있다. 1. 예, 민들레 모임에서 그게 이제 보였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거 2. 몰아가는 근거 2. 김종욱 의원님 뭡니까? 왜 두 분이 갈등이 뭔지 먹어봐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 2023년도 6월달에 전당대회가 있으면 거기서 공천권을 장악하는 건데 예. 아니 국회의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기 세력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력을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기가 뭐겠습니까? 당권을 장악해서 공천을 획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 대표 또는 당 사무총장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된다. 저기 장제원 의원도 당권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당 볼 때는. 대표에 아니면 당 당대표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9일날 대규모 산악회 행사했지 않습니까? 공개했죠 사진을 8장이나. 그다음에 10일날 대통령 만찬인데 불참했어요? 누구랑 밥 먹었습니까? 부산시장이랑 밥을 먹었다고 얘기해요. 기이한 현상이죠. 가능하시겠어요? 대통령이 밥 먹자고 얘기했는데 저녁에. 뭐 수시로 먹는 사이면은 그 하루 안 먹는다고 해서 이 중요한 예를 들면 당무의 상황들이 이준석 대표 결정을 하는 상황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밥 먹자 그러는데 부산시장이랑 밥 먹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계속 그 마이크 꺼진 줄 알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2차 징계 얘기가 나오잖아요. 2차 징계가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고가 아니에요. 거리예요. 거리예요. 예.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리가 되는 상황에서는 다음에 나오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대단히 많은 싸움들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뭐 브라더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 외관상으로 브라더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023년 6월달 앞에는 브라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돌아갔던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갈등선은 충분히 근거 있는 주장이다. 예. 김용시 전 의원은요? 우선 전국을 보러 보는 관점에서 약간의 어떤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훨씬 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겉으로는 그런 표현할 수 없지만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당의 전반적으로는 지금 대표를 바꿔봤자 공천권이 없는 대표 하나만 하다라는 것이 다수이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체적으로 다 내년까지 가져간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공천권을 갖는 대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그게 다수라 하더라도 이 다소 무리가 있지만 당의 최고위원들이 전반적으로 다 총사퇴를 하면 새롭게 당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계기가 있다.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원래 이제 저런 걸 자리 나눠 먹기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될 리도 없지만 네.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네. 권성동 당대표, 장제원 사무총장은 불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오히려 권성동 자기 당 대표가 되고 한편으로는 뭐 장제원 의원은 안철수 당 대표 자기 사무총장 혹은 왜? 본인 당 대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하고 장제원 의원이 당 사무총장이 되면 윤핵관들이 다 해먹는다 그런 비판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의중이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훨씬 안철수 의원을 통해서 당이 정리되기를 바란다라는 의중을 좀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급하게 대통령의 의중을 확답받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새로운 해석이군요. 그러니까 네. 윤 대통령은 권성동 의원보다는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장제원 의원을 생각한다고 보는 거죠. 다만 시점에 이견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전체 당 구조는 지금 당대표 해봤자 공천권 없는 당대표 왜 무리하게 하느냐 하기 때문에 참을 수는 있지만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구도로서는 그렇게 장제원 의원은 읽는 것 같습니다. 세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갈등선은 뭔가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몰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추론적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보신 이유는 뭐예요? 저 세 분의 말이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견이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꼭 갈등이다 이렇게 저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경쟁이 꼭 생각하거든요. 갈등은 아니다. 그럼요. 저는 어느 집단이나 어느 정치 집단이나 예. 실제로 완전 정치적 동반자라고 하는 사이에서도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뭐 친이 친박하던 시절에 친박 내에서도 진박이라고 해서 또 다시 이제 분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도 최근에도 뭐 친윤이니 진윤이니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치 집단이나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당연히 경쟁 관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 자체를 갈등으로 조명하기 시작하면 정말 갈등처럼 비춰지는 것이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국민의힘에 굉장히 큰 갈등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준석 대표와 예. 이른바 친윤 세력들이라고 불리는 그 커다란 갈등 사이에서 사실 친윤 세력들 간의 경쟁 구도 내지는 소소한 다툼 같은 것들은 상당 부분 언론에서 비춰지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그 큰 갈등 구조가 정말로 갈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갈등 구조가 걷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런 사사로운 어떤 갈등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견들이 지금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당내에 갈등이 없는 거를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당내는 항상 갈등이 있어야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실제로 좀 가까운 사이이고 둘 간의 어떤 국정 운영에서의 방향성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 자체를 갈등이니 당내 내홍인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한 분 딱 고르라면 이게 뭐죠? 이게 무슨 게임 같이 권성동, 장제원. 저는 둘 다 고르지 않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